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시 갑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세계적인 대재난이 현실화된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사회는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확진자들의 쾌유를 격리자들의 무탈을 기원합니다. 오늘 총리님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방역 지역 지휘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우리 정부의 대응에 해외 전문가들은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초기 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8일 신천지 사태 이후 전국의 감염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혁신자가 급속도로 늘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작금의 고난이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 더 이상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야 관계없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 이후에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도 늦지가 않습니다. 현재 방역 일선에서 지자체장들이 신천지 신도 등이 검사 거부를 하는 등 비협조적이라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또는 은폐하려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 회장은 알고 계시죠?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인력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 주시기를 행안부 장관님께도 경찰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는 다가오는 선거에 나서지 않습니다. 숱한 밤을 불면으로 지새우며 범민과 고뇌 끝에 국회 혁신과 정치 혁신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내린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20대 국회 현실입니다. 동물 국회보다 못한 식물 국회가 되어버린 모습에 무력감과 자괴감, 책임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정치의 무대가 되어야 할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투쟁을 일삼는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국회의장님을 모독하는 불행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스스로 침을 뱉는 행태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합니다. 정치 혐오가 심해지고 정치 기능이 마비에 이르는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혁신과 정치 혁신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20대 국회의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협치를 실현해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국회가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도 뒤따라야 할
뒤따라야 훌륭한 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마침 의장님께서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법 논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시키기 위해 늦게나마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두 손 모아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대) 국회의 주요 과제였던 개헌이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무산된 것도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반목과 갈등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앙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를 고치고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들어 개헌 특위까지 만들어 활동했지만 국내의 여망을 받들지 못할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각 정당 간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돼 버렸습니다. 지난 2월 11일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 11분이 발족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전면 개헌에 앞서 국민개헌 발언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남은 회기 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신은 법으로 사라진 국민개헌 발언권을 국민께 돌려드려 개헌이 물꼬를 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면 개헌의 골든타임이 20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로 알려진 만큼 이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진영 우리 행안부 장관님 나와주시죠. 제가 잠시 앉아서 인대가 끊어져서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잠시 벗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야 되겠다. 대한민국은 해방공고가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6.25 전쟁의 와중에서 국가 공권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형제복지원, 성감학원 사건과 같은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 출신으로 제주 4.3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청년 때부터 두 팔을 걷어붙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국회에 진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5년 과거사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묻혀 신음하고 있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기 진화의 피해 신청 기간은 불과 1년이었습니다. 4년의 조사 기간이 지난 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불과 2개월 연장한 끝에 활동을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꽁꽁 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7개의 재개정안을 두고 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포함 총 12차례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협조에도 지난 10월 26일 행안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원회 회부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논의의 진척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통과시켜 주십시오. 털고 갑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와 계십니까? 빨리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의 선례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도 화해와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70년 기념식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사과의 뜻을 밝히고 완전한 해결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행안위원회에 결의되어 있는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행안부 장관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고, 지난해 3월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희생자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일일이 배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불법 구금을 당한 제주 4.3 생존 수영인들께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재심에서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재심 청구 및 배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일이 법원의 판결로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일이 너무 많아 사법부가 마비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보호적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은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은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 진상규명부터 시작합시다. 제주 4.3은 명예회복 과제를 완료하고 배보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4.3 특별법, 여순 특별법의 통과에도 힘을 모읍시다. 미래통합당 행안위원들은 이미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안위원회에서 심의합시다. 일제 간사님 안 계신가? 좀 말로만 하지 합시다. 우리 행안위원 여러분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킵시다. 털고 지나갑시다. 장관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장관님 견해,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사이에 여러 번 지적하셨던 그 미해결 과거사의 진실 규명,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명예 회복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과거사 정리법이 행안위에선 통과를 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저희는 충실히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한일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부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어 지소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악재로 양국 관계가 사상 초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갈등 사안이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 주로 역사 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에 한일 갈등은 안보 경제 분야까지 확산되어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을 이유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오던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며 새해를 맞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저는 한일의원 회장 자격으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나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한 정계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화 교류의 물꼬가 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원칙은 분명해야 돼.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문희상 이장님께서 기존에 발의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내용을 종합해 두 건의 법안을 새로이 제안하셨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군인 군속과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희생당한 분들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님의 제안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입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외교협상장에서 대륙이 원칙을 확고히 고수했습니다. 원칙을 회수한 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 간 건전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원칙을 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저희 의견과 문희상 의장님 안에 대한 의견을 우선 외교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벗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의장님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그 입법부의 의지를 모아서 지금의 어려운 한일 관계의 이 난맥을 해결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정부로서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그 판결의 중심에 있는 피해자들의 그 배상권은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 내에서 또 일본과의 그 외교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이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절충모색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일본의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한 것이고 자의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 수출 규제 조치 이전에 7월 1일 상태로 복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수출 당국 간 대화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행안부 장관님. 강제동원 해결에 대한 문희상 의장님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예, 그 문희상 의장님 발의안도 국회에서 아까 외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원칙, 정부가 쭉 견지해온 원칙, 사법부 판단 존중이랄까,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이라는 이런 기본 원칙 유지 속에서 열린 입장에서 잘 검토가 돼서 한일 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일은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 있죠? 그 여러 차례 말씀 들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번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법안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 여러분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는 반대하지 않고 잘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여의도와 제주도를 땀으로 적신 16년의 시간을 뒤로하게 됩니다. 비록 국회를 떠나지만 어디서든지 간에 한일 관계 정상화,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 제주 본연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불출마 결정이 국회 혁신과 정치 혁신의 불쏘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강창일 의원 멋지셨어요.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